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원가 계산 과목을 통해서 학습하실 내용은요. 바로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중에서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의 의,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절차, 보조분비 배부까지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거고요. 보조분 배부 예제나 기타 용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학습 진행을 할 건데 우선 부문별 원가 계산의 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이 부문별이란 원가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건 부문별과 뭘 구분해야 되느냐? 공장별 원가 계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는 게 발생했을 때 이 간접비를 제품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제공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바로 공장별 원가 계산입니다. 공장별이라고 하는 건 제조 간접비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제조 간접비 전체 공장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하나로 보고 이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을 통해서 제품 원가에 산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제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엄격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공장별과 달리 부문별은 원가 계산할 때 제조 간접비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 부문별로 세분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원가 관리 통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통해서 우리는 특정 원가 부분에서 불필요한 원가의 낭비나 비능률의 발생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장별 원가와 우리가 지금 하게 될 부문별 원가를 비교를 하면 전체 원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장별 원가보다 부문별 원가가 훨씬 더 많은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이라고 하는 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에 하나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세분화시킨다라는 건데 이 제조 부분은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절단, 조립, 선반, 추조 등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절단과 조립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제조가 제품의 제조를 직접 담당한다면 보조는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바로 이 제조 부분의 제조 활동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동력, 수선, 공장 사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동력과 수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장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조 간접비를 한꺼번에 제공품에 넣어서 원가 계산한다면 부문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제조 간접비를 절단과 조립, 동력과 수선 각각으로 세분화시켜서 원가 관리를 하겠다. 조금 더 귀찮긴 합니다. 라는 건데 앞에 얘기 드린 대로 공장별보다는 부문별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반적인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원가 계산 절차는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부문 개별비라 부르는 직접비를 이 직접비라고 얘기하는 건 흔히 말하는 제조 부분이다. 절단과 조립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간접비를 배부한다 라고 한다면 이 간접비는 바로 보조 부분입니다. 다시 하게서 이 제조 부분의 원가인 절단, 조립을 확인하는 이 절차가 바로 1단계에 해당하고요. 보조 부분인 동력, 수선 확인하는 단계가 2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조 부분별 제조 부분에 부과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부과는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에서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부문별 원가 계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제조 부분 전체를 각 제품에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원가 계산의 절차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보셨는데 계산 절차는 크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부문별 원가 계산의 의 제조간접비를 그냥 하나로 보고 제공품에 넣는 건 부문별이 아니라 공장별이고, 부문별이라고 하는 건 이 제조간접비를 세분화시킨다. 크게는 두 가지죠. 크게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있고요. 세분화시킨다면 제조 안에 절단 조립, 보조 안에 동력 수선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얘기 드린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절차를 한번 볼 겁니다. 우선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 제조 간접비,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한꺼번에 제공품에 집어넣는다. 그건 공장별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부문별이라고 하는 건 이 제조 간접비를 바로 절단과 조립으로, 동력과 수선으로 세분화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부문별인데, 네 가지를 나열하고 보면 절단 조립이, 동력 수선이 의미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절단과 조립은 제조 부분이라고 했고요. 동력과 수선은 보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면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절단도 하고 이 절단한 제품을 조립도 하는데, 절단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동력도 쓰고 수선도 쓴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절단과 조립이 실제로 제품 만드는 과정이고, 절단과 조립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동력도 필요하고 수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제조간접비 천원을 절단, 조립, 동력, 수선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바로 1단계와 2단계 작업을 한 겁니다. 바로 제조 부분은 배부하는 것이 1단계이고 보조 부분 배부하는 것이 몇 단계다? 2단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제가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 있는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동력과 수선을 대변으로 뺍니다. 이 보조 부분을 대변으로 빼면서 차변에 제조와 제조에 해당하는 절단과 조립에 넣어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동력 부분에서 일부는 절단이, 일부는 조립이 썼다. 수선도 일부는 절단이, 일부는 조립이 썼다 라는 거죠. 이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원가 배부라는 걸 합니다. 어쨌거나 동력과 수선에 각각 100원, 100원이라는 보조 부분의 200원 금액 중에 절단에 120원, 조립에 80원이 배부됐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럼 마지막에 절단 조립을 다시 대체 상계시켜서 빼면서 이걸 제공품에 집어넣어 주는데요. 우리가 공장별이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대변의 제조, 간접비 1,000원을 차변의 제공품에서 1,000원, 이것이 바로 공장별이다. 부문별보다는 공장별의 원가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나 부문별은 제조 간접비를 절단, 조립, 동력, 수선 세분화시키고 다시 동력, 수선을 빼면서 보조를 빼면서 절단과 조립에 제조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제조가 필요한 거지 보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품 만드는 게 절단과 조립인데, 절단 조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절단 조립, 동력 수선을 나누고 동력 수선의 일부 금액을 절단 조립에 배부를 해서 최종적인 절단의 금액이 620원, 조립이 380원 이렇게 해서 제공품에 들어간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거는요. 뭐냐면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하거나 공장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제조간접비 1,000원이란 금액이 제공품의 1,000원에 들어갈 때 이 금액이 변하거나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라는 1,000원의 금액을 제조 부문과 보조로 나누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보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조가 필요하다. 절단과 조립에 정확한 절단과 정확한 조립의 금액을 확인을 했다. 이게 향후에는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동일 공정에서 동일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난달에는 원가가 120원이 들었는데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번 달에 원가가 만약에 180원 들었다. 동일 공정에서 동일 작업을 했는데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라고 할 때는 공장별에서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제조 부분 혹은 어느 보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걸 부문별로 원가 계산해 놓으면 전체 간접비를 세분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난달 원가와 이번 달 원가를 비교를 해서 어디에서 불필요한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공장별보다 부문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별 원가를 하는 이유는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보다 부문별이 훨씬 더 많은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 금액은 변하지 않으나 원가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효율성 있는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별 원가는 기본의 정의를 보셨는데 예제 문제가 나옵니다.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와 부문별 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걸 물었다. 1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 총액과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 총액, 다시 하면 공장 전체일 때, 전체를 하나로 할 때와 부문별로 할 때 배부 총액, 원가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 드렸죠.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가 부문별 배부보다 더 정확하다. 반대죠. 우리는 공장별보다는 부문별이 훨씬 더 세분화시켜서 원가 계산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부문별 배부는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 사용할 수 있다. 부문별 나누어 놓았으니까 기준을 달리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에 가면 단일 배부 기준, 이 부분이 좀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저희는 1번 보기와 2번 보기 정도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사실은 이 절차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의의라고 한다면 공장별보다 부문별이 훨씬 더 정확하다. 왜 정확한지 기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 분비의 배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나눈다, 동력 수선을 절단과 제조에 나눈다. 이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제조 부분이 아닌 보조 부분은 간접이죠. 제품의 직접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다. 말 그대로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의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걸 어떤 기준에서 제조 부분에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보조 분비 배부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 왜 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 자체가 제품의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건데 이러한 귀찮은 쉽게 말하면 귀찮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겠다. 혹은 보조 부분에서도 원가가 제조 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경영자에게 인식을 한다. 제조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부분도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할 때 제품 만들 때는 제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 부분도 충분히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보조 부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원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제조나 보조를 구분하지 않는다. 혹은 원가 계산할 때 부문별로 나누지 않는다면 원가에 어떠한 불필요한 원가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불필요한 원가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부문별로 나누고 또다시 제조와 보조로 나누었을 때 원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정확한 원가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예컨대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 부문별 원가 계산해야 되는 이유 혹은 보조 부문별 배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걸 묻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기 4개 중에 가장 덜 좋은 말 찾으시면 됩니다. 네. 공통비의 배부 기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조 부분을 제조에 배부를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부를 할 때 보존 배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부 기준이다. 이건 우리 앞에 원가 배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가 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부 기준이다. 무엇에 의해서 원가를 나눌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핵심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저희가 뭐 건물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전력비, 냉난방비, 통신비 이 정도를 구분해서 본다면 항목이나 배부 기준에 따라서 뭐 어떤 연결하는 내용이 자격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어떤 배부 기준을 쓸 것이냐, 이 항목들을 어떤 배부 기준을 쓸 것이냐 이러한 것이 문제상에 많이 주어지는데요. 보편적으로 뭐 감가상각비나 보험료, 전력비,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청소비 이러한 아이들이 문제상에 많이 주어지긴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점유 면적,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데 A 제품, 우리 회사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 만들었다. 이 감가상각비를 A, B, C에 똑같이 배부하는 게 아니라 A 공정이나 B 공정, C 공정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냉난방비도 면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재산세는 자산의 가액,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수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부 기준은 우리가 원가 배부에서도 한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건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항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지 원가 계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 분비 배부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 보조 분비 배부 방법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배부 방법에 대한 실무, 계산 예제를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할 건 보조 분비를 배부하는 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에서 제조로 동력 수선의 금액을 절단과 조립으로 보내는 형태인데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다시피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으로 세 가지가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접 배부법은 이 보조의 금액을 제조 부분에 보낼 때 A 보조와 B 보조 A 보조와 B 보조 부분끼리의 연관관계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A에서 바로 제조로 B 보조에서 1제조, 2제조로 바로 나누는 직접 배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다시 하면 A 보조와 B 보조가 전혀 무관하다라는 가정하에서 푼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안 중요할 때는 직접 배법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직접 배법은 사실은 계산 예제가 제일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다. 일단 한 번 더 볼게요.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이라고 하는 건 A 보조의 금액을 1제조에 보내고 2제조에도 보내는데 어디도 보내냐? B 보조에도 보냅니다. A 보조의 금액을. 그러면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의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 직접 배부는 A 보조, B 보조가 서로 연관이 없다. 완전 무시한다. 라고 했는데 단계는 A 보조에서 B 보조로 즉 A에서 B는 신경을 쓰는 거죠. 보조 부분의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조금 전에 직접은 A 보조와 B 보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단계는 A에서 B는 고려를 한다. 한쪽만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부터 먼저 하면 A에서 B로 배부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B에서 A로 가냐? 안 가는 거야. 이걸 역으로 표현해서 B부터 먼저 배부한다면 B에서 A로는 가지만 A에서 B로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왜? 배부 순서가 달라지면 원가 계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상호 배부법은 잘 보시면 보조 부분끼리 A하고 B 서로 영향을 미친다.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 단계, 상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직접은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을 무시한다. A 보조와 B 보조 서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단계는 한쪽만 인식한다. 보조에서. 다만 상호는 보조 양쪽 다 인식 안 한다.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인식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조 부분 배부 방법이 세 가지다라고 설명드렸죠. 직접, 단계, 상호.
그러면 보조끼리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직접이다. 완전히 신경 쓰는 게 뭐라고요? 상호입니다. 그럼 이 직접과 상호 두 가지 방법의 절충 방법이 누구냐? 단계배우법인데 조금 전에 제가 가장 간단한 게 누구다? 직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배우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반면에 상호 배우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다만 어렵다. 2차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A, B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직접과 상호의 중간에 있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배부법입니다. 직접과 상호의 절충 방법이 단계다라는 건데 근데 이 단계 배부법의 제일 큰 특징은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기본 특성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격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직접과 단계와 상호는 보조 사항 간에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용역 수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느냐. 전혀 하지 않는 건 직접, 완전히 하는 건 상호, 중간 방법이 단계.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기억을 정리를 조금 해 두시고요. 보조물 배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제일 간단한 게 누구다? 직접이다. 제일 복잡한 게 누구다? 상호다. 중간 방법이 단계다. 단계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웬만한 문제 답은 잡아낼 수 있으실 건데 지금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지금 암기하시기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조분비 배부 계산 예제부터 먼저 푸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는 화면보단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배부 방법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차이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럼 보존 배부 방법의 마지막 내용인데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 배부할 때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조간지 배부할 때 보조분비를 제조에 배부할 때 중요한 하나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단일입니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다. 반면에 이중 배부율법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서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해서 배부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 실무에서는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배부율법만 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기본 예제 문제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보조를 제조에 배부하는 방법 그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직접, 제일 복잡한 거 상호, 중간 방법이 뭐다? 단계다. 기본적인 방법이 아닌 거 묻는 건 간접배우법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직접과 단계와 상호에 대한 기본 특성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보조 부분 배부 방법 중에서 보조 부분 상호 간에 보조 부분끼리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A 보조와 B 제조에 서로 관계가 없다. 가장 간단한 거 물어보는 방법이죠. 직접 배부법을 묻는 문제고요. 보조끼리 용역 수수 관계가 없다. 안 중요하다는 직접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서로 주고받는다. 상호죠. 한쪽으로만 주고받는다. 단계에 해당합니다. 보조부분 배부 방법 중에서 배부 순서를 정하고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것.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바로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예제 문제 통해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까지 살펴봤고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겠죠. 자, 보조 배부 방법 중에서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가 있을 경우에 보조 분비를 제조 부분과 다른 보조 부분 서로 주고받는 이거는 당연히 가장 정확한 상호 배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 방법, 직접, 단계, 상호 구분했다라면 각각에 대한 보조 관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답을 잡아내는 연습을 문제는 좀 풀어주실 필요성이 있으시다. 자, 다음 문제는 배부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에 배부하는
기준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전력 부분, 전력량, 식당 부분, 종업원수, 감가상각비 매출액, 창구 부분, 취급 품목 및 청구 건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원가를 어떤 특정의 각각의 제품에 배분을 할 건데 이걸 무엇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가장 관계가 좀 떨어지는 관계가 떨어지는 찾으시면 되는데 감가상각비 자체, 감가상각비라는 금액은 각 제품 배부할 때 일반적으로는 면적이나 건물의 가액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은 면적이나 건물 가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문제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1번 상호배우법은 가장 정확한 거죠. 보조 부문 사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완전히 반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응 2번 직접배우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직접 배부한다. 이게 틀렸죠. 직접배우법은 보조 부분끼리 서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계배우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단계는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상호배우법이 단계배우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정확도를 따진다면 상호배우법이 제일 정확하시고 단계 그리고 직접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저희가 이번 시간 부문별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의의 그리고 절차 그다음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부문별 원가 계산을 왜 하냐? 좀 더 정확한 원가 정보 얻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분과 뭐로 나눈다고요? 보조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적인 내용 부문별 원가 계산 방법적인 걸 포함을 해서 이 이론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실습을 계산 예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배부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 의의에 대해서 보셨다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보조 부분에 대한 배부 실무 계산 예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보시고 실무 예제와 함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조 부분 배부 계산 예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